자, 예제를 먼저 좀 꺼내봅시다. 파일에 오픈 씬 눌러서 파일에 오픈 씬 단축키는 컨트롤 O예요. 앞으로는 단축키 쓰도록 할게요. 컨트롤 O 눌러서 자, 데스크탑에 있는 여러분들 바탕화면을 다운받았던 요거 자, 경로는 데스크탑에 04번 폴더 있겠죠. 체어 한번 오픈해서 열어봅시다. 다 나왔죠. 자, 오늘은 이 의자를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 자, 그럼 의자를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자, 우선은 이 의자도 제가 지금 체어 01이라는 이름으로 그룹핑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 체어 01 그룹된 이 의자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로 좀 옆으로 빼냅시다. 오케이, 좋아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자, 일단 그리고 모델링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거 우리 뷰포트에 있는 얘는 꼭 켜줍시다. 요거 와이어프레임 쉐이드 모드 있죠? 요거는 키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건 켜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보죠. 자, 화면 보시면 자,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판때기부터 만들 건데 큐브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큐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얼추 비슷하게만 이렇게 맞춰 줄게요. 이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좀 두께감이 있는 것 같아서 두께감 좀 낮출게요. 이렇게 책상 요거 좀 얇죠.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올려줍시다. 책상의 높이만큼, 의자 높이만큼 대략 올려줍시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커넥트로 라인을 해줄 건데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해줄 거냐면 자, 이 도형을 먼저 보죠. 자, 얘가 이제 완성된 애인데 얘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도형이? 이렇게 있고 대각선으로 툭 내려가 있는 거 보이나요? 그죠? 지금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게끔 만들어 줄 건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화면 잠깐 봅시다. 자, 우선은 이거는 면이 추가가 된 거예요. 지금 면이 추가가 된 거예요. 면이 뽑혀서 추가된 건데 오늘 새롭게 배우는 거는 면을 뽑아내서 추가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거예요. 자, 방법은 일단 페이스 모드, 면을 선택하는 모드죠. 페이스 모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페이스 모드, 단축키는 Alt 4번이에요. Alt 4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앞부분에 면을 추가시킬 거기 때문에 앞부분의 면을 선택해 줍시다. 자, 이 상태에서 면을 추가해 보죠. 자, 면을 여기에 새로운 면을 추가할 거예요. 지금 그냥 땡기면 그냥 이 면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게 말고 면을 이만큼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메시, 자, 이 에디트 메시가 보통 이제 면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할 때 쓰이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익스트루드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익스트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익스트루드를 누르게 되시면은 갑자기 창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피벗이 좀 바뀌었죠. 피벗의 모양이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폴리 익스트루드 페이스라는 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요. 딱 두 개만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로컬 트랜스레이트 Z라는 게 있어요. 자, 로컬 트랜스레이트 Z가 뭐냐면 지금 이 피벗의 방향 어디죠? 그쵸, Z축이죠. 파란색은 Z축이잖아요. 그죠? Z축이에요. 이 Z축의 방향으로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로컬 트랜스레이트 Z가 현재 제로 수치를 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 1을 써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1만큼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어디 방향으로 늘어났죠? Z축의 방향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컬 트랜스레이트 Z는 지금 저 Z축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화살표 당겨도 돼요. 그냥 강제로 당겨도 돼요. 원하는 만큼 당겨도 돼요. 요렇게. 요거 이해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면 마무리 짓고 싶어요 하면은 W 누르면은 마무리됩니다. W가 무브 툴이죠. 이렇게 무브 툴로 이동하거나 스케일 툴로 이동하거나 무브 툴로 이동하거나 로테이트 툴로 이동하면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내릴게요. 요렇게 살짝 내립시다. 이런 식으로. 저거랑 좀 비슷하게 좀 내려줄게요. 저 요 정도만 내려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는 똑같죠. 근데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지금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달라진 겁니다. 자, 달라졌어요. 그러면 얘네들 좀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엣지 모드 선택해서 이 맨 아래쪽에 이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안으로 당기면 돼요. 이렇게. 그럼 면이 두꺼워지죠. 자, 근데 그냥 얘만 당기지 마시고 이왕이면 얘도 같이 당겨줍시다. 왜냐면 얘만 당기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늘어나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도 여기 있는 엣지, 즉 이 엣지와 요 엣지 두 개를 잡고 이쪽으로 좀 당길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두께랑 여기 두께를 좀 비슷할 정도로만 맞춰줍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즉 지금 방금 배운 게 뭐냐면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에요. 이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화면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은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 모드로 이렇게 잡고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은 Z축으로 생기긴 한데 Z축 방향이 지금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디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이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노말 방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업계 용어로 이거를 노말 방향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는 노말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당기면 이 면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 그대로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됐나요? 자, 만약에 강사님 저는 그냥 Z축 방향으로 아까처럼 커지게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W를 눌러서 풀어주신 다음에 당기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요. 요거 이해됐죠? 보통은 노멀 방향으로 당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페이스 모드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뭔가 항아리 단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그냥 오브젝트 모드 그 자체에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여기가 검게 바뀌면서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면 전체가. 자, 그 상태에서 Z축이 뭔가 어딘가 하나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Z축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면이 추가가 돼요. Z축의 방향으로. 요거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항아리 단지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라는 이 방식은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면 자체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브젝트 자체로 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됐죠? 자, 다만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있어요. 익스트루드를 초심자가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를 하려고 익스트루드를 눌렀어요. 근데 실수로 W를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모델링을 진행해버렸어.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 3번 모드, 즉 스무스 모드라는 걸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요. 면이 이 부분만 뭔가 이상해진 거 볼 수 있어요. 보이죠? 자, 이거는 스무스 모드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지금 스무스 모드 하니까 원래는 그냥 이 네모였던 게 스무스 모드 하는 순간 안에 네모가 하나 더 생긴 거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면이 겹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면 하나 지워버리면 이렇게 뚫리게 되고, 자, 전 겉에 면 지워볼게요. 이렇게 여기. 그러면 이렇게 면이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꺼버리고 또 익스트루드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3번 모드 하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티가 잘 안 나는데 여기 지금 안쪽에 면이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이걸 쉐이딩 넣고 텍스처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은 UV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본인이 했으면은 꼭 당겨 주셔야 되고, 너무 자주 누르지 마세요.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 면 뽑고 싶어서 익스트루드 했어요. 근데 실수 W 누르는데 안 뽑았어요. 또 익스트루드 그다음 뽑아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해됐죠? 익스트루드는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엣지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커넥트, 여기도 커넥트하죠. 지금 제가 빨리 했죠. 제가 단축키 썼는데 이거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2예요. 컨트롤 시프트 2를 하면은 커넥트가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끝났어요. 얘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얘는 일단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그쵸? 실린더 당겨가지고 이렇게 라인 올리고요. 실린더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하면은 요거를 하려고 브릿지 할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됐나요? 브릿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만 커넥트 해가지고 시프트 우클릭해서 에디트 엣지 플로 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책상이랑 똑같잖아요, 이 방식. 그죠?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을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일단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만드는데 문제 없고, 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면 얘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자, 얘는 뭐죠? 똑같죠? 실린더가 개수가 더 많아졌을 뿐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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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연결은 다 브릿지로 연결한 거예요. 똑같아요, 방식은.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요거 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요것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형만 만들어서요. 카피해서 넘겼고요. 그러면 요만큼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 부분을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되겠죠. 컴바인 하게 되면은 근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너무 헷갈린 분들은 그냥 실린더 제가 말한 대로 여기 하나 만들고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해가지고 만드세요.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만 딱 절반 만든 다음에 반대로 카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뭐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응용력입니다. 여기부터는. 그래서 응용해서 여기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일 거예요. 얘를 만들기가 조금 걸릴 텐데, 사실 이 정도는 어렵진 않아요. 자, 이거부터 만드는 법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얘부터 좀 제작을 해봅시다. 크리에이트 폴리곤의 큐브 만들면 되겠죠. 큐브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큐브 만들었으면 얘를 좀 올릴 거예요. 요렇게 책상 높이만큼 올릴 거고요. 스케일 여기서 키웁시다.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얘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됐죠? 라인이 여기 가 있어요. 그쵸? 라인이 현재 여기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은 제가 커넥트해서 가운데 자를 거고 중간도 자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 부분 커넥트, 이 부분 커넥트 해서요. 이 두 개지. 일단 둘 다 화면 볼게요. 두 분 다 화면 보세요. 스케일 툴로 늘려줄 거예요. 스케일 툴이 뭐죠? 늘리게 만드는 기능이잖아요. 물론 얘네들을 무브 툴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옮겨도 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만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엣지를 동시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툴로 늘려주시면은 같은 간격만큼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커넥트, 여기도 커넥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려줘서 여기를 정사각형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로 오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까 배웠던 에디트 엣지 플로우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이해됐나요? 여기도 에디트 엣지 플로우 할 건데, Shift 클릭해서 에디트 엣지 플로우 누르면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명령어를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전에 했던 명령어를 반복하는 단축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파벳 G를 누르면은 직전에 방금 했던 게 에디트 엣지 플로우였죠. 그거를 반복합니다. 알파벳 G만 눌러줘도요. 얘도 똑같겠죠. 이렇게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릴 건데, 얘랑 지금 모델링 좀 달라요. 제가 이거 좀 난이도 올릴 거기 때문에 한 개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면의 구조를 좀 바꿀 거예요. 면의 구조를 바꿀 건데,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언뜻 보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커넥트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툴 하나 더 갈게요. 물론 커넥트 하셔도 되기는 돼요. 자, 근데 새로운 방법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메시 툴에 가시면, 이번에는 에디트 메시 아니에요. 메시 툴에 가시면은 아래쪽에 멀티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멀티컷. 자, 이 기능을 안 쓰고 커넥트를 하셔도 되는데, 멀티컷이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알아는 두셔야 돼서 지금 스킬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멀티컷이 뭐냐면, 자, 이 멀티컷은 점과 점을 연결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을 선택해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노란색으로 진하게 됐죠.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라인이 갑자기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 상태로 W 누르면은 라인이 만들어지는 툴이에요. 자, 이거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여기랑 요 정도만 연결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멀티컷을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면 라인이 생기죠. 이 상태로 W 누르면 라인이 이렇게 연결된 게 생기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멀티컷을 원하는 식으로 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실수로 이렇게 연결할 때가 있잖아요. 지워야 돼요. 지울 때는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근데 버텍스 모드로 가면은 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초심자들 좀 많이 하는 실수인데, 지울 때 절대 딜리트로 지우면 안 돼요. 딜리트로 지우면 점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점까지 같이 지워야 되는데, 그럼 점도 또 딜리트로 지우면 되지 않나요? 해서 지워도 되기는 해요. 이런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한 번 지울 때 다 같이 지워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방법, 여기 마지막 스킬이에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다 지워져요.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누르면은 버텍스 모드 가도 없죠, 점이.
멀티컷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얘랑 얘 연습 삼아서 연결 한 번만 해봅시다. 이렇게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삼각 폴리곤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할게요. 원래는 삼각 폴리곤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더 나가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를 여러분들 나머지 요거 책상 요 다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